역전의 용사들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에서 여러분 또 좋아하는 역전의 용사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 네, 박수 치셔야 됩니다. 네, 오늘은요 정말 여러분이 좋아하는 또 특별한 분 모시고 오늘은 진짜 이런저런 얘기 전부 다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솔직 담백한 토크가 아주 중요한 핵심이 되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우선 오늘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거 소리를 막 질러줘야 되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옆에 맨날 나오는 박진영. 네, 깍두기 박진영입니다. 네. 아닙니다. 네, 그리고 우리 김갑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늘 또 스픽스 스튜디오가 엄청나게 환하고 엄청나게 활기차지 않습니까? 오늘 이슈의 중심이 되시는 분들 다 모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박은정 의원님 요즘에 너무 바쁘시죠? 예, 제가 바쁘고 또 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단에 네, 들어가셨죠. 참여하게 돼서 조금 더 바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은 기사 제목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윤석열하고 원수진 사람들만 다 모여서 그런 표현 괜찮습니까? 예, 원수는 아니고 네. 좀 맞서 싸워본 사람이라고. 그렇죠. 예. 네, 정확히 상대방을 정확히 알고 네. 뭐가 문제인지 본질을 깨뜨릴 수 네, 있는 맞습니다. 네, 그런 네. 정말 대단한 저런 분들만. 꼼수들을 제가 잘 알아서 아, 네, 네. 잘 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만 들어도 완벽하게 진짜 힘이 나고 믿음이 정말 가서 요즘 많은 분들이 또 우리 의원님을 좋아하는 것 네,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김갑 선생님도 요즘 좀 시끌시끌하던데요. 왜 임영웅을 건드려요? 우리 영웅이를. 아니 근데 두 주에 걸쳐서 이제 셀럽들 이 사태에 대한 발언이 너무 미약하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다시 정리되는 거 보니까 특히 연예계 쪽에 무수한 사람들이 온갖 방법으로 노력을 했더라고요. 그럼요. 네, 선결제도 많았고 네. 또 뭐 간접적인 방식으로 하여튼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근데 제가 뭐 이명웅 씨 건으로 이렇게 두들겨 좀 맞고 그랬는데 제가 얘기한 취지는 뭐 충분히 전달이 됐을 거예요. 네. 우리가 이런저런 입장 또는 침묵할 권리도 다 있는 건데 그런데 가령 일본이 와서 우리나라를 하게 된 상황이라면 그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럼요. 한국인으로서 기본적으로 내 땅에 기본 정체성이 있는 건데 이명웅 씨 발언은 내가 왜 말해야 돼? 내가 뭐 정치인이야? 이러면 그러면 의사당 앞에 그 추위에 떨고 있는 시민들은 뭐 다 정치인이냐고 와서 고생하는데 최소한 그렇게 냉소적이고 무례하게 반응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경고를 함으로 해서 그럴 법한 사람들에게 좀 그러지 말라고 촉구를 좀 한 거예요. 사실 뭐 임영웅 씨의 그 반응이 또 뭐 그렇게 뭐 그런 것도 아니었겠죠. 사실은 이제 본인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관심은 아니 있겠으나. 그 의식 자체가 아예 없었어. 그런 사람 많아요. 그래요. 그날 자기 강아지 생일이라고 그 네, 선글라스 벗어났죠. 끼워서 막 네, 하면서 사진하고.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지금 그 계엄 발동이 벌어지는 상황이라는 건데 그게 아무 인식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존재예요. 근데 당신은 노래 잘해서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너무 많은 부를 누리고 있고 네. 그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들은 네. 일정한 정도의 책무감이 없으면 안 돼요. 그거는 우리가 촉구할 만한 일인 거죠. 네, 뭐 관련해서 아이유 씨 같은 경우도 선결제 했다가 또 뭐 갑자기 말도 안 되는 불매운동 뭐 이런 기사도 나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런 거 보면은 참 용감한 거다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좀 존경스러운 마음이 또 사실 들기도 하는데 또 뭐 사람마다 다 다른 거니까 꼭 그런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거는 좀 또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긴 했는데요. 지금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또 이건 또 그런 차원 아니고 그분들의 또 약간의 의무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과거의 직업이 음악 평론가였어요. 그랬죠. 예, 예. 그러면 해외 뮤지션들이나 연예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중대한 시점에는 다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하는데 그런 경우 뭐가 차이가 나냐면 가령 미국이라고 쳐요. 그러면 정치적 어떤 발언을 했어. 테일러 스위프트가 발언을 네, 했어. 네. 그러면 거기에 진동하는 사람, 찬동하는 사람이 와 몰리는 구조인데 우리는 그 반대로 저쪽을 공격할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그러네. 그러니까 듣고 너무 보니까. 괴로워. 아이유가 뭐 했다 하면 아이유에 박수 치는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웬만한 뭐 큰 소리 안 내는데 네. 이제 그 뭐 이상한 일베류의 사람들이 집중 공격을 해서
말을 못하게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이제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하도록 하고, 우리 박진영 평론가도 셀럽 얘기했다가 조금 두들겨 맞았어요? 아니 뭐 그게 아니고 네. 이제 우리 김어준 총수도 제보를 받았고 이제 저도 비슷한 제보를 받았습니다. 아, 그랬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국회하고 당 차원에서 좀 확인을 했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렵다. 라는 이야기였고 김어준 총수의 제보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럴 개연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HID OB가 움직였기 때문에 맞아요. 상상 네. 초월하는 일들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다만 제가 이야기했던 것은 정치적으로 움직일 때는 확인된 것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좋다라는 그 정도를 이야기했던 거지. 저는 뭐 김어준 총수와 관계 아주 좋습니다. 그럼요, 아주 좋습니다. 네. 자, 됐고요. 이제 요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발끈한 홍준표 고소하겠다 선언, 이게 이제 사실 첫 번째 주제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명태균 씨 이제 얘기입니다. 요즘 좀 명태균 씨가 또 엄청나게 명태균 씨 변호사가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면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이와 관련해 가지고 남성건 변호사님, 그분이 한번 얘기를 싱크로 한번 들어보고 그다음에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명태균 씨를 향해서 일관되게 사기꾼이라고 막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던데 이거에 대해서 명태균 씨는 뭐라고 하던가요? 입을 다물고 예. 조용히 있으면 정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으나 예. 자꾸 나불거리면 끝장을 내겠다. 명태균을 모른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거의 사실입니다. 홍준표 시장께서 복당하기 전에 복당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눈 것 같다. 부탁을 했다고 해야 되나? 네, 저게 무슨 얘기인지 간단히 설명을 좀 여쭤볼게요, 우리 박진영 평론가님. 저는 김종배 앵커가 네. 인상을 너무 쓰는 게 웃음을 참으려고 인상을 쓰는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래요? 예. 네, 어쨌든 네. 제 생각에는 아마도 우리 홍준표 시장님도 과거에 이제 그 복당하는 과정에서 그 홍준표 시장이 복당할 때 비대위원장이 김종인 씨였습니다. 네, 네. 김종인과 홍준표의 오래된 악연 알지 않습니까? 옛날에 구속시킨 경험이 있고 서로 이제 막말을 주고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김종인과 가까운 명태균의 도움을 받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점은 명태균에 대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사실은 뭐 사기꾼이라 그러면서 막 막말하고 엄청나게 비난을 많이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태균 씨와 그 변호사가 매우 지금 붕괴하면서 홍준표 시장 당신은 이렇게 도움을 청하고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어떻게 그런 식으로 대응할 수 있냐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가 좀 촉발된 것 같고요. 여기 관련해서 잠깐만요. 홍준표 시장 얘기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그만두고 내가 사실은 복당됐는데 무슨 소리냐. 명태균 씨 말은 틀리다. 이제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또 여기에 대해서 다른 얘기는 그 전에 이미 얘기가 돼 있었었고, 그다음에 이제 복당만 그 이후에 된 거다. 뭐 이런 취지 좀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말씀. 네, 저는 뭐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네네. 명태균 씨 관련해서 홍준표 시장이 처음에 이제 부터 그 지금까지 행보들이 되게 이상했어요. 그렇죠. 좀 약간 갈디잡처럼 되겠죠.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명태균 지금 대리인의 말을 들어보면은 굉장히 그 신빙성이 있다. 제가 보기에는 뭐가 있지 않고서는 지금 현직 대구시장에 대해서 저렇게 말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러면 홍준표 시장이 지금 하는 저런 말들은 나중에 굉장히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정치인으로서 지금 신뢰도가 떨어진다. 안 그래도 지금 비상계엄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관련해서 지금 국민의힘을 향해서 내는 메시지들도 되게 이상하잖아요. 뭐 배신자 프레임을 막 계속 씌운다던가. 그래서 되게 좀 정치 감각이 떨어지신 게 아닌가. 이제 나중에 나중에 이 판에서 살아남지 못하실 것 같다. 저렇게 하셔가지고는. 혹시 의원님 알고 계신 거 있으실까요? 아니요, 그렇진 않지만 네. 지금 이 남상권 변호사 얘기로는 명태균 씨 도움을 안 받은 정치인이 없다. 되게 많은 도움을 줬고 그 명태균 폰에 되게 많은 게 들어있고 그 중에 하나가 홍준표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조심해야 되는데 저렇게 그냥 막 처음에는 찍어 누르려고 그랬단 말이죠. 네. 막 뭐 이렇게 아니라고 하는 식으로 막 얘기했다가 또 좀 빠져 있다가 지금도 또 그러는 것 같고 명태균 씨가 뭘 가지고 있는지 자기가 잘 모르는 건지 좀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황금폰이 이제 공개되기 전까지는 뭐 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르잖아요.
그러나 전 국민이 지난 한 석 달에 가까운 명태균의 행적을 우리는 봐왔어요. 네네. 그 명태균 씨가 뭐 사기꾼이건 책략가건 거기에 급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주 낮은 하급 사기꾼이라면 거짓말을 많이 지어내죠. 근데 네. 명태균의 단수는 아주 고등한 책략가이자 사기꾼이었어요. 그건 뭐냐면 거짓말은 안 한다는 거죠. 아. 존재하는 사실을 어떻게 과장되는 말까지하고 건 있어도. 어떻게 편집하고 어디에 강조점을 두느냐에 의해서 자기 비중이 높아지는 거지 네. 없는 사실 지어내갖고 감당 못하게 해요.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작은 이득을 안 취한 거예요. 명태균 씨가 돈을 어떤 방법으로 추구했는지 몰라. 궁극적으로는 자기 이득이었을 텐데. 그러나 자잘한 돈을 안 먹는 모습으로 해서 그 정치인들한테 신뢰를 쌓았단 말이죠. 네. 어떤 국가 사업을 크게 먹으려고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행적을 보면 홍준표 씨가 오랫동안 해온 모습을 우리도 봐왔는데 일단 우기기가 잘 통한 사람이에요. 아, 우기기. 그게 과거에 그 무슨 그 1억 먹은 거 문건이 나왔는데도 그냥 우기고 밀어붙이면서 기가 막힌 생존수를 가진 사람인데 이번에는 뭐 비위 사실보다는 망신살이 뻗칠 일인 것 같은데 네. 또 한 번 그 홍 씨 특유의 그 우기기가 통할지 참 궁금해요. 우기기의 양대 산맥이 네. 윤석열하고 홍준표라고. 아, 그렇군요. 그냥 힘으로 밀어붙여. 네. 하여튼 뭐 대단히 창피한 구석이 나올 것 하여튼 같아요. 홍준표 시장은 어쨌든 명태균 씨랑 관계가 없다는 걸 자꾸 주장하고 싶어 하는데 남성검문에서는 인터뷰하면서 나불거리지 말아라, 뭐 나불대지 마라 이런 표현까지 직접적으로 전하면서 사실은 홍준표 씨 나중에 그런 식으로 하면 큰 코 다친다는 네. 경고를 사실 이제 한 그 셈이거든요. 남성근 변호사가 미스터 명이라 그러더라고요. 명태균 씨하고 나이가 같다면서. 아, 그래서, 그래요? 네, 그래서 미스터 명이 많이 화난 것 같아요.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지금 오세훈 시장하고 홍준표 시장 두 명에 대해서 공격을 했는데 결국 오세훈 시장은 좀 조용히 하고 있는 중이죠. 네. 근데 홍준표 시장은 이제는 나 두 번째 고발한다 하면서 사실은 이제 명예훼손으로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도 고발했어요. 명태균 등등. 저번에 네. 한 거고 이제 제 말은 이번에 맞아요. 저 얘기 네. 나온 다음에 홍준표 시장이 나 두 번째 고소한다 하면서 명예훼손 혐의로 얘기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한 겁니다. 홍준표 시장이 왜 저러는지는 알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왜냐면요, 이게 명태균, 홍준표, 김종인 세 사람이 아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김종인 씨는 이준석 말을 못해. 의원도 알겠죠. 이준석도 알겠죠. 근데 김종인 지금 말을 못하는 상황이야. 아. 이준석도 말을 못하는 상황이야. 왜요? 본인들도 명태균한테 뭔가 녹취록이 있을 수도 있고 약점이 잡혀 있으니까요. 줄줄이 창원지검 불려가셔야 되는 네.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네. 상황에서 명태균만 입을 막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명태균은 범죄자니까 저 사람 말을 믿을 수 없어. 이렇게 해서 저는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요. 사실 홍준표 시장이야말로 이제 희대의 궤변론자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한동훈, 뭐 유승민 그리고 이제 찬성파 의원들에 대해 가지고 탄핵 찬성파 의원들 레밍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요. 너무 심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오세훈 시장은 찬성했는데 거긴 또 그럴 만하다 이렇게 앞뒤가 늘 바뀌어요. 방역단체장들에 대해서는 아주 그러니까 관대하더라고요. 레밍은 되고 뭐 뉴트리아는 안 됩니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진짜. 자, 어쨌든 명태균 변호사란 자가 MBC에 나와서 나와 내가 명태균을 통해 김종인에게 복당 부탁했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김종인은 93년도 4월 동화은행 뇌물 사건 때 내가 집어넣은 사람이다. 뇌물 자백을 받은 뇌물 사범인데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복당 부탁을 할 수 있겠냐. 나는 이준석이가 복당시켜준 거다. 명태균 변호사와 명태균은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표인데 공포라고 쓰셨네요. 아이 참.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엄중 처벌받도록 할 것이다. 적어도 나는 누구처럼 사기꾼에게 노란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호사란 자도 경남지사 때 정무실장으로 6개월 데리고 있다가 본인이 데리고 있다가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밑에 부하 정무실장으로 이제 있었나 봐요. 그때 함량 미달이라서 바로 내보낸 자인데 탈당하더니 김경수 지지 선언을 한 사람이다. 어떻게 믿겠냐. 명태균, 강혜경을 고발한 후 두 번째 고발이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거는 파렴치범이라서 그냥 줄 수가 없다. 털끝만큼도 나는 관련이 없다. 그자가 날 팔고 다녔지만 홍준표는 그런 사기꾼 못 알아볼 바보가 아니다. 이랬습니다. 무서운데요. 박은정 의원한테 질문인데요. 네. 지금 저 건, 홍준표, 오세훈 건 등등 더 엮인 사람들 이게 지금대로라면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할 거 아닙니까? 네.
명예훼손 등등. 근데 이게 김건희 특검이 발동이 되면 사실 명태균 건을 뺄 수가 없잖아요.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건희 특검법 안에. 특검법 안에. 예, 그 창원지검을 못 믿어서 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네. 홍준표, 오세훈, 기타 등등 건도 이 특검에서 다룰 수 있는 건 아니냐. 네, 맞습니다. 그리고 명예훼손 건은 아마 또 그거와 관련성 있다고 봐서 같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 관련자들이 전부 이 중앙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창원에서 하는 게 말이 안 돼서. 너무 규모도 작고. 네, 그렇죠? 제가 처음부터 특수보훈을 차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이 국기문란 사건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내란 지금 특수보훈을 차리는 바람에 조금 잊혀졌지만 명태균 특검도 지금 국회에 통과해서 정부 가 있기 때문에 곧 이제 시행이 되겠죠. 근데 지금 안 그래도 그 내란 특검법도 그렇고 한덕수 총리가, 그러니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번에 나온 그 여러 가지 안건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고민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해요. 사실 저는 김건희 특검법은 당연히 통과될 줄 알았거든요. 거부권 같은 건 행사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 권한대행은 네. 소극적인 권한대행만 할 수 있는 거지 적극적인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권한대행은 대법원 판례상 네. 현상 유지 및 관리, 그렇죠, 바로 그거거든요. 직무 범위가 그렇다고 판단을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도 이 특검법에 대해서 더더욱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그것은 뭐 저희가 어불성설이죠. 사실. 대통령 놀이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거는 부당하고 그 외 기타 정책적인 법들 양곡관리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것을 거부권을 행사할 만한 권한 범위 근거나 내에 이런 있는지도 것도 없고.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제 사실은 권한대행을 시켜주는 이유는 그 사람이 선출된 권력이거나 국민이 뽑아서가 아니라 그렇죠. 대통령이 일단 탄핵 심판을 받는 도중에 국정이 멈추면 안 되니까 국정이 멈추지 말라고 도장 찍으라고 사실은 이제 있는 자리고, 그래서 그 도장 찍는다는 게 적극적인 권한 행사를 하지 말고 소극적으로 이걸 유지할 수 있는 정도로 해라, 이 정도이잖아요. 근데 지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각종 법안들은 현실적으로는 선출된 권력이 지금 사실 국회밖에 없는 셈이니까 네. 국회의원들이 만들어 놓은 거 이렇게 통과시켜 놓은 것을 본인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저는 그게 매우 의심스러워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대통령 놀이 조금 하시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번 내란 사건으로 우리가 온 국민이 정말 명쾌하게 인식을 하게 된 게 뭐냐면 국가 권력의 최정점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건 직위에 있지 않고 국민의 의지에 달린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일주체는 대통령이고 거기에 맞서는 또 한 주체는 국회라는 점이 분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한덕수 씨가 그 권한대행이라는 아무도 선출하지 않은 자인데 뭐 자칫 이러면요 내란 공범으로 몰릴 수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내란 공범으로까지 안 가잖아요. 네. 권한대행 인정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어깃장 넘으면 본인도 감옥 갑니다. 사실은 저는 그 수사 대상이라고 생각해요. 한덕수 총리가 내란과 관련해서 그 국무회의에 지금 참석을 한 거고 그 대통령을 막지 못했다, 뭐 본인은 반대했다고 언론 보도는 나오던데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직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권한대행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그렇죠. 국민이 그나마 너무나 국정이 지금 중단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행사라고 봐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직분에 맞게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아무 다 이야기하셨는데 조국 대표가 대통령 선거 후에 개헌을 해야 된다. 70하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대통령 버리 씨의 권력 승계 문제도 저는 뭐 맞습니다. 사실 네. 총리가 아니라 선출된 권력인 국회의장으로 오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제 순수 대통령제 옹호자인데 총리가 있는 것 자체도 좀 문제다 그런 생각 가지고 네,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비슷한 얘기 참 여러 번 최근에 많이 했는데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국회와 행정부가 업무 공조를 해야 된다. 네. 그렇다면 권한대행 한덕수가 국정의 중요한 부분들은 국회의장에게 업무 보고를 해야 되고 그 의장 자리에는 1당, 2당, 3당, 4당 대표자들이 모여서 함께 중요한 정보 공유, 그 다음에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의사 공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 명태균 씨를 창원에 가서 만나고 왔고요. 황금폰에 대한 얘기는 아주 살짝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당장 황금폰을 명태균 씨로부터 받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특검하게 되면 특검에서 그 핸드폰 등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니 그때 가면 다 밝혀질 거다 이렇게 또 박주민 의원이 얘기도 했거든요. 그걸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검찰이 황금폰을 확보해서 포렌식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김영선이 해줘라 그 대화 속에 나머지 대통령 발언이 지금 있다라는 거잖아요. 남상권 변호사는. 2명에게 얘기했대요. 대통령이 네. 윤상현 플러스 또 1명에게 그 공천 관련해서 본인이 직접 얘기했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 그거를 남상권 변호사가 굉장히 확인을 네, 맞아요.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황금폰에 대한 그 포렌식 결과가 저는 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거는 나중에 특검으로 이제 다 가서 더 수사가 이제 확대가 되겠죠. 그러면 사실은 지금 이제 내란 범죄가 워낙에 중대해가지고 명태균 등등의 사건들이 작게 보이는데 실제로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명태균 게이트도 내란으로 샅샅이 다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가지고 어쨌든 박주민 의원이 지금 말을 아끼고 있고 명태균 씨하고 향후 선거 입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왔다 그러는데 지금 명태균 씨는 본인이 예언자적 입장에서 모든 걸 맞추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서 약간 좀 오히려 기가 이렇게 막 올라가 있는 그런 느낌이 지금 듭니다. 그 부분은 저는 좀 약간 심리하지 않죠? 네, 믿기지는 않습니다. 예, 그냥 그 안에서 좀 심심한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말이 또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박주민 의원은 오늘 낮에 잠깐 봤는데 아, 그분, 예. 그분 얘기는 그거예요. 이제 30분 만나서 입만 뗐다는 거예요. 앞으로 할 얘기가 있다는 듯이 말한대. 근데 이 지금의 이제 전개되는 상황에서 의미 있는 거리가 뭐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미지수라고 지금. 에이, 제가 명태균 씨를 아는 상황에서는 명태균 씨 분명히 안녕하십니까 이제 인사한 다음에 자기 할 말만 막 쭈르륵 늘어놓고 사실 별 필요도 없는 말을 아마 하면서 시간을 때웠을 거고 박주민 의원 성격상 뭐 꼬치꼬치 뭘 켜묻는다거나 그러진 않았을 거고 본인이 밝힌 것처럼 나를 왜 픽했냐 이거 하나 물어보니까 뭐 게시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내가 쭉 훑어보다가 당신이 오늘 찍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좀 황당했을 것이고 속으로는 그리고 황금폰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기는 사실 부적절했을 거다. 왜냐하면 거기가 장소 변경 접견이잖아요. 다 교도관 있고 네, 이래가지고 그 법무부 다 녹음되니까. 녹음되고 그러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변호인 접견이라면 모를까 그것도 아닌 상황에서 사실 할 수 있는 말은 네. 전혀 없었던 것으로 지금 판단이 돼서 시간 낭비했다라고 솔직히 속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좀 있어 근데 보입니다. 하여튼 약간의 기대는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언제든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아, 이준석. 어떤 방송에 나가도 기사거리 하나를 던져요. 그래요? 박지원. 어떤 경우에도 사람들을 주목하게 만드는 건수를 던져. 오. 근데 그게 명태균이야. 명태균 씨도 그래요? 아니 그동안 봤잖아요. 네. 지서 여론의 주목을 받는 기가 막힌 기술이 있잖아요. 그렇죠. 흐름을 자기- 알고 네. 흐름을 알죠. 흐름을 만들고. 만들고. 예. 그러니까 자기 생존을 위해서 그게 뭔지는 모르겠으나 그거는 분명히 윤 부부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겠죠. 그래야 대중이 환호할 테니까. 뭐 아예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서도 명태균 씨는 상황 봐가지고 자기에게 유리하다 싶으면은 언제든지 또 민주당 콜 해가지고 나 이거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가지고 있는데 너한테 깔까 뭐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간보기 그런 것도 할 가능성은 매우 있다. 근데 이렇게 좀 민주당 보입니다. 사람들은 안 당할 겁니다. 아 그럴까요? 왜냐하면 아니 뭐 어리석지 않아서가 아니라 네, 그 이해관계에 좌우되는 정당 문화하고 네. 예,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움직이는 게 풍토가 너무 달라갖고요. 이미 알겠습니다. 명태균 씨 관련해서는 뭐 특별히 쓸모가 없는. 더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실체를 밝히면 되는 거지 특검으로.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누구랑 거래하고 뭐 이럴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제 타이밍은 이미 많이 지났죠. 명태균은 오히려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을 숙대밭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윤석열은 내란죄, 김건희 사실 명태균 건이 아니더라도 뭐 서울 양평 고속도로든지 뭐 수없이 많은 일들이 나올 네,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반사 이전하면서 생겼던 일들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고요. 명태균 씨는 결국은 지금 누가 관련돼 있습니까? 홍준표, 오세훈, 이준석, 김진태 뭐 김진태 뭐 엄청나네요. 윤상현. 한동훈 빼고 관련이 윤상현, 없는 사람이 네. 없을 것 같아요. 윤상현도 이제 직접적인 녹취록까지 나온다고 하니까요. 윤상현 의원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한기호 의원도 사실은 며칠 전에 검찰에서 조사받고 나왔는데 그 이상 또 말이 없어서 뭔가 진행은 되고 있는데 좀 뭔가 좀 정리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한기호 의원이 그 당시 공천에 부위원장이라고 공관위 그랬죠? 부위원장이고 네. 사무총장입니다. 즉 그게 뭐냐면요. 공관위원장은 밑에 서류가 만들어지는 과정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사무총장이면은 실제로 점수 매겼던 거 아하. 그거를 다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점수를 매겼을 때 김영선이 몇 점이었는데 그걸 누가 뒤집었다라는 그런 서류상의 증거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관련해서도 그 사무총장 역할이 그렇죠. 여론조사 뭐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회계체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무상으로 여론조사가 진행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한기호 의원이 그 과정에서 이 여론조사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무상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뭐 그 핵심 증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명태균 씨 관련해서는 또 저희가 소식 들리는 대로 다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건진 법사가 체포되면서 또 법사폰이 조금 문제가 됐는데 오늘 나온 얘기 중에 하나는 건진 씨가 이 전모 씨잖아요. 이 전상배인가? 이 건진 씨가 중요한 돈과 관련된 뭔가 큰 걸 했다가 이게 좀 무산되면서 이번에 걸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박진애 평론가 잘 아시죠? 네. 사실 제가 이거 MBC 기자가 추적하는 것을 오래전부터 알았는데 입국 다물고 있었는데 결국은 실패는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실패했는데 제4 이동통신 관련돼 가지고 이 건진법사가 이른바 이제 투자자들을 모았다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결국은 그게 지난번에 이 대통령실에서 김대기 실장이 있을 때니 제가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은 재벌들 만나고 다닌다고 해서 경고를 주면서 무산됐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돌았거든요. 이 사람은 이른바 명태균 씨하고는 급이 다른 사람입니다. 명태균, 천공, 건진 이렇게 했다면 도력이요? 도력 자체가 이 건진이 탑입니다. 원탑인 게 살아있는 소의 가죽을 벗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건진 주위에 간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지는 뭐 좋게 표현하면 아우라, 그리고 그 뿜어져 나오는 이 기운 이런 것들에 제압당하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실제로 드러나는 법당을 열어놓고 정치인들을 오라고 해서 만나기도 했고, 그리고 명태균의 녹취록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건진을 만나서 공천 관련 이야기를 한 사람도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원탑에 이 도력을 가진 사람들 중에 김건희 씨의 측근 네. 이런 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뭐 제4 이동통신 관련해서는 파이가 크다고 생각해서 여기저기서 돈 뜯는 도구를 사용했다는 얘기는 사실 그 전부터 들렸는데 그와 관련해서 중요한 제보를 해줄 사람이 입을 다무는 바람에 이 MBC 장인수 기자를 비롯한 이걸 추적하던 사람들이 그냥 스톱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 타임에 건진법사가 또 명태균 들어가고 명태균 폰 확인된 이 상황에서 또 건진법사의 법사폰 얘기가 나오냐 이런 걸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긴 해요. 이게 왜냐면은 2018년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문재인 정부 당시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 건진 관련 캐비넷이구나.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인식을 하는 거고요. 캐비넷을 일단 터뜨려 놓고 윤석열 탄핵 상황을 봐가면서 수사가 진전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검찰이 쥐고 있던 게 그 공중에 하나를 지금 내놓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우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건진법사 이제는 이제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임은정 검사 말에 의하면 전리품이니까요. 그렇죠. 사냥감이 그거를 됐으니까. 사냥감이니까 그거를 이제 지금 남부지검에 또 친윤 검사가 거기 있긴 하지만 언제든 돌아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놓는 것일 수도 있고 건진법사 관련해서는 과거에 검사들이 거기 또 많이 찾아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검사 시절에 그러니까 도력이 높아서? 윤석열 대통령 되기 전에 검찰총장 검사장 시절에도 그 김건희 씨하고 가까워서 그쪽으로 가면은 뭔가 이 뭐 출세길이 좀 열린다 뭐 이렇게 소문이 있었는지 네. 검사들도 많이 찾아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그렇죠. 지금 도력이라고 이제 표현을 사실 재미로 쓰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의 그 처참한 이제 현실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천공이니 뭐 명태균 씨니 건진이 하는 이름들을 보면 뭐예요? 그냥 어떤 싸구려 점쟁이나 무속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냥 나라를 좌지우지했는데 어딜 손잡고 했느냐면 국힘당 자원들이에요. 그러면 저도 봤지만 뭐 부산시장 지금 하는 친구 무슨 뭐 오세훈 그냥 엘리트식에 쩔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 잘난 줄을 하늘 높이 머리끝까지 이렇게 담고 사는 사람들이어서 웬만한 경력의 사람들은 사람으로도 안 보는 자들이에요. 방송으로 여러 번 마주치기도 하고 뭐 사석수 있어보고 그랬는데 그 웃기잖아요. 가장 엘리트 집단이고 그러니까 학력 좋고 집안 좋고 부두 가진 그 집단이 국힘인데 왜 이런 자들한테 휘둘렸는가. 그러니까 엘리트가 양면에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양면적인
느낌이 있다고. 네네. 그런데 이들이 어떤 이 국가 운영을 한다든지 정치를 한다고 할 때는 엘리트 자원에 숙련되고 학습된 그래서 체계를 갖춘 그런 게 필요했던 게 아니라 검은 뒷거래에 의해서 이해관계의 주고받음으로 많은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국힘을 둘러싸고 있는 속에 얼마나 많은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과정을 밟은 자원들이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다 제끼고 이런 점쟁이들이 날뛰었다고. 그러니까 이 정치 문화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하나 알 수 있고 네. 이런 자들에게 휘둘리고 뭐 도력 타령하는 이 나라가 현재 우리나라의 수준이라면 얼마나 처참한 거냐 이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정말 이상한 나라가 되어버려서 사실은 우리도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조금 듭니다. 자, 오늘 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오늘 박은정 의원님을 모신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검찰에서 결국에는 윤석열 씨와 그다음에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로 넘기겠다. 갑작스럽게 네. 그동안 맨날 싸우더니 이렇게 된 이유가 뭔지. 사실 그 전에 우리 의원님께서 검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먼저 말씀하신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일단 그 영상부터 먼저 보고 그다음에 그 근본적인 이유나 혹은 검찰의 노림수는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특수본 검사는 검찰청법 제4조 2항에 따라 윤석열 내란 사건을 기소해서는 안 된다. 검찰은 내란과 반란의 핵심 인물인 윤석열과 김용현에 대해 위법한 증거를 수집하여 위법한 공소를 제기함으로써 절차 위반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으려는 의도입니까? 피의자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이자 반란숙의 교사범일 것입니다. 검찰은 내란죄보다 법정형이 더욱 가중한 군사반란죄는 수사하고 있지 않은데 이는 12.3 내란 사건을 축소 수사하고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저 기자회견 내용이 뭔지 조금 여쭤보고요. 예, 그다음에 검찰의 오늘 상황 이런 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은 검찰이 내란에 대한 직접 수사권이 없다. 그리고 검찰청법에 그 직권남용과 관련해서도 시행령이 있을 뿐이다. 네. 그리고 그 시행령에 따르면 직권남용을 수사할 수는 있겠지만 내란을 수사할 권한은 없는데 더 넓혀서 지금 수사를 계속 해왔잖아요. 핵심 피의자인 또 김용현을 신병을 확보하고 하면서. 그런데 거기에 군사반란 관련한 군형법을 또 적용하지 않고 김용현에 대해서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김용현 중심으로 김용현을 수괴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다는 그렇죠. 예. 그런 또 증언도 터져 나왔습니다. 국방위 그 질의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검찰이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없고 그리고 수사권도 없는데 더 나아가서 검찰청법 4조 2항에 따르면 수사를 개시한 검사는 기소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렇죠. 특수본 검사가 수사를 하고 특수본 검사가 기소를 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동안 검찰청법 직권을 위반이 많이 됩니다. 했잖아요. 그동안에는. 네. 예. 그러면 수사권도 없고 수사권에 대해서는 법원 행정처장님이 나오셔서 법사위에서 수사권이 있는지 논란이 있다 이렇게 직접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영장 전담 판사가 수사권이 있다고 인정은 해줬지만 재판 과정에서 어떤 판단을 받을지 모르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게다가 기소하는 것 자체도 위법성 논란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로 넘겨라 이 사건을 그 손을 떼라 이렇게 그리고 그동안 검찰이 보여줬던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수사와 관련된 태도들을 보시면 뭐 저 제대로 수사할 거라는 기대가 안 되잖아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공수처가 계속 이첩을 요구했습니다. 그럼 공수처법 24조에 따르면 이첩을 요구하면은 이첩하여야 한다.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강행 규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법사위에서 그 문제를 계속 문제 제기를 했고 그래서 검찰에서도 이거를 이첩을 안 하게 되면 이첩을 요구했는데 안 하게 되면 직무유기 그다음에 이첩하려는 검사를 막으면 그게 직권남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나중에 검사들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경찰도 그래서 이첩을 했어요. 공수처로. 그랬기 때문에 국수본이. 그래서 공수처가 이번에는 이첩을 받았는데 아마 서로 협상을 하는 과정에 저는 전체 지금 군 수대부들을 전부 검찰이 신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함해서 전부 이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 서로 조정을 하면서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상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는 받고 나머지 군 수뇌부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이미 신병을 확보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거기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네. 다만 지금 피의자 윤석열 내란 수계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군 지금 신병 확보된 김용현 등등의 진술들이 증거로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공수처에서 그리고 만일에 이제 안 되면 압수수색을 하면 됩니다. 검찰을 압수수색해서 그 자료를 확보하면 검찰을 압수수색한다. 네, 검찰을 공수처가. 압수수색해서 예, 예. 그러면 이제 그 외에 이제 다른 방법으로 다시 또 진술을 받으면 되죠. 또 그렇죠. 김용현 등등 구속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적법성을 확보를 하고 그리고 수사를 이제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서 이제 출석을 지금 요구하고는 있는데 체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내란 수계에 대한 수사를 공수처에서 신속하게 진행을 할 거다. 그리고 이제 특검이 또 이제 진행이 될 거라서 그렇죠. 특검으로 공수처가 아마 이 사건 기록과 신병 등등을 넘기게 거다. 되지 않을까. 일단은 순서는 그렇게 진행될 것 근데 같습니다. 오늘 또 검찰 특수본부장인 박세현 본부장이 대검을 방문해서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한 것을 좀 항의했다. 이런 얘기도 사실은 조금 나오고요. 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어차피 공수처 애들 넘겨줘봤자 수사도 제대로 못할 텐데 우리는 수사 잘해가지고 김용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줄 테니 우리 검찰이 얼마나 잘하는지 니네가 봐. 공수처는 사람도 적고 경찰하고 손발이 사실 잘 맞을지 안 맞을지도 모르겠고 우리같이 전문적이지도 않은데 니네가 잘할 수 있겠어? 사실 이런 생각도 조금 하고 있다고 제가 지금 솔직히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그쵸? 검찰은. 예. 그리고 항의 방문을 했다는 것도 이른 신빙성이 맞는 있어 말이죠. 보이고. 예, 예. 그런데 이 사건은 공수처법 24조에 따라서 이첩을 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검찰총장이 어쨌든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그 특수본 입장에서는 뭐 수사하는 검사 입장에서는 항의도 많이 합니다. 수뇌부 결정에 대해서 그럴 수 있는데 사건 자체는 뭐 온 국민이 생중계로 다 보셔가지고 네. 사실관계 다 나왔어요. 국회에서 다 증언했습니다. 그 핵심 증인들이 국회 속기록만 다 그렇죠, 뽑아도 그렇죠. 범죄 사실은 나와요. 그래서 수사가 이렇게 많이 어렵거나 뭐 특별히 그런 것은 아니고 다만 검찰이 이 사건을 주도해 왔던 것은 이 판에서 자기들이 주도하겠다. 다시 검찰이 전면에 나서가지고 뭔가 그 자기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또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욕심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소청으로 남을 수 없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누렸던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 네, 이걸 말하는 맞습니다. 거죠. 예.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제압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검찰을 더 이상 믿을 수가 없고 검찰이 그렇게 해서 전면에 나서는 걸 어느 국민이 좋아하지 않잖아요. 사실 신뢰도 문제가 있고. 신뢰도 문제가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탄핵 심판이 진행이 될 텐데 저희가 수사 기록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증거거든요. 탄핵과 그렇죠. 관련해서. 근데 검찰이 꾹 쥐고 있으면서 안 내놓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선택적으로 줄 수도 맞아요. 있고 그 윤석열에 대해서 혹은 뭐 기타에 대해서 그 사건 탄핵 사건에 대해서 뭔가 또 장난을 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전부 넘기는 게 맞다. 공수처에서 제대로 하고 공수처는 사실은 기소권은 없어요. 그래요. 예. 윤석열에 대해서. 그럼 나중에 그래서 다 하고 나서 검찰로 넘길 텐데 아까 제가 검찰청법 4조 2항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특수본에서 수사를 하더라도 자기들이 기소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수사 다 하고 구속해서 넘기면 그 검찰에서 공판검사가 기소를 하거나 아니면 이건 특검으로 어차피 넘어가서 특검에서 전체적인 기소를 하거나 이렇게 갈 거다. 그래서 굉장히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다. 국민들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맞는 말씀이기는 한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약간 대통령 노릇을 하는 듯이 본인이 이 거부권 행사를 또 끝까지 한번 검토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서 빠른 특검이 또 안 될 가능성도 있다 네. 이런 우려도 사실은 조금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12월 31일까지가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이 이제 거부권 행사할 수 행사할 수 있는 있는 시한인데 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탄핵하겠다고 하고 있고 저는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또 민주당이 그렇게 좀 약간 나오면. 탄핵에 대해서 조금 좀 조심스럽게 양국관리법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뭐 거부권 행사한다는 취지를 말했는데도 조금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게 좀 있어서 그런 측면이 있죠. 근데 이제 김건희 특검하고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이미 찬성이 195가 나왔고 반대 85가 나왔어요. 그랬죠. 1차에서 재석의 3분의 1을 넘어버렸기 때문에 제의되더라도 무조건 통과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한덕수가 그걸 뭐 거부하지는 않을 것 같고 다만 본인의 이제 명분용으로
본인이 또 기재부 관료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 관련 입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거부감 카드를 만지작거리지 않느냐. 대표적으로 이제 양국관리법이라든가 뭐 저는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양국관리법에 대해서는 좀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근데 해요. 한덕수 씨의 평생의 행보를 봤고 지금 나이를 봐서도 자신의 다른 욕심을 도모할 가능성은 없고 다만 자기가 가장 안전한 쪽으로 가겠죠. 아무 일도 없이 빠져나가는 것만 택하겠죠. 네네. 그럼 이건 어디에 좌우되냐면 결국은 제가 열심히 표현하는 거는 내란 잔당들의 준동을 어떻게 제압하느냐예요. 그러면 내란 잔당은 양대 세력인데 네. 하나는 국힘당이에요. 이 국힘당은 내란의 동조자일 뿐더러 네. 이 박은정 의원님이 법리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뭐냐면 내란을 고무 찬양, 선동 뭐 이런 것도 범죄라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그런 자들이 즐비하고 탄핵반대도 85석이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뻗어시 아직도 합법정당으로 그 의회에서 목소리 내고 있는 국힘은 내란 잔당의 측면에서 봐야 되고 또 하나의 내란 잔당이 검찰이란 말이에요. 박정희가 갑자기 피살되니까 똑같은 군 내에 하나회라는 조직이 보안사를 통해 갖고 다 상황 정리를 하면서 진해 권력을 또 만들잖아요. 똑같이 검찰이 또 그런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좀 약간 넓게 분산돼 갖고 정치 세력화적인 움직임을 보였지만 네. 2019년에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되면서부터는 완전히 하나회와 똑같은 특수부 출신들의 한 내부 조직이 생겨갖고 정치 수사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행적, 5년 동안 행적 전체를 재검토하는 과정이 되는데 네. 그 핵심적인 정치 수사는 조국 이재명 때려잡기예요. 불법 무도한 수사로. 그러니까 지금 이 내란 사태를 수습하는 주체로 검찰이 나서는 것을 적극 막아야 되고 이 검찰의 행적 중에 그들이 벌인 일이 바로 정치 기획 수사, 기소 그리고 현재의 재판들이에요. 이걸 무효화시키는 여론 압박을 그리고 이 국회에서의 구체적인 행동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재판은 국민이 판단할 때까지 대선으로 미뤄야 된다. 네. 모든 진행을. 그다음에 특수본 중심의 사람들 그러니까 윤석열 수하에 누가 움직였는지를 관계자들이 적발을 해내야 된다. 이들은 나중에 법적 처벌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네. 등등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저희 알겠습니다. 네, 잠깐 굉장히 중요한 네. 말씀하셨는데 네. 검찰이 내란죄 수사 주체가 아니라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지금 검찰이 검찰당이었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윤석열 검찰 정권에 가장 충실한 어쨌든 그 전력자 신복이었고, 그럼 이 비상계엄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게다가 그 방첩사령관에 대해 그 기타 이제 선관위 포렌식 관련해서 대검의 포렌식 센터가 담당하기로 했고 검찰이 올 테니까 지원해줘라 이런 증언은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내란죄 수사 주체가 아니라 수사 대상이고 어떻게 계엄사령부하고 내통을 했는지 이 계엄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수사를 받아야 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되게 중요한 말씀 지금 해주셨기 때문에 잠깐 저희를 후원해주고 있는 또 후원사 광고 잠깐 들어보시고 계속해서 중요한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대방어회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와, 살점 하나 두께가요 1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소고추장에 찍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와사비도 다 준비되어서 여러분들께 가고 있고요. 오늘 주문하시면요 내일 오후 3시에 웬만한 지역은 배송이 되고요. 스킨 포장된 상태에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드셔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액 셀프 기념 제주도 방어 500g 29,900원 010-2885-3244 스픽스 스토어 바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비교와 속도는 빠르게 혜택은 빵빵하게 비교와 인터넷 비교 원할 땐 인터넷 가입 성형석도 인터넷 가입을 원할 땐 비교원. 예, 여러분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에 매월 나가는 요금 부담되시죠? 여러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인터넷 비교원에서 준비했습니다. 인터넷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현재 쓰고 계신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추가로 최대 30만 원,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 원, 무려 총 108만 원의 혜택을 3년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약정 끝나셨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라고요. 현금 사은품 혜택 원치 않는다. 55인치 삼성 TV로 선택 가능합니다. 1670-2571로
전화하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상담할 때 스픽스 유튜브 채널 말씀해 주시면 가입하면서 현금 비밀 혜택 받으실 수 있고요. 웰세이브의 고함량 비타민 B 제품도 선물로 100% 증정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은정이 전성시대입니다. 임은정 검사 그리고 박은정 검사 출신 의원 아주 그냥 열일하시는 대단하신 분들인데요. 이분들의 주장이 사실은 이겁니다. 검찰은 뭐 열심히 우쭈쭈쭈 해주기도 하지만 한번 손절하기로 작정하면 너무 잔인무도하게 금방금방 손절한다. 특히 임은정 대전에 계신 부장검사님 말로는 2%인가 뭐 거기 올라온 윤석열 씨에 대한 수사 철저히 합시다 이런 내용은 친윤 라인의 사람들이 쓰고 있더라. 그들의 그 태도가 표변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런 얘기 지금 하셨는데 우리 김갑 선생님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고요? 상황 관련해서? 아이 그 뭐 까기가 그런데 하여튼 상가집에서 만났는데 어떤 검사를? 이재명 네. 수사 열심히 하던 자가 나하고 몇 명 듣는 자리에서 특검 참여해갖고 뭐 제대로 바로잡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데 와. 저 팰 수도 없고 그 얘기를 들은 건데 알겠습니다. 그 인간의 그 두 개의 얼굴을 우린 참 많이 봐야 돼요. 이번에 그 국회 상임위 자리에서 네. 이 장성들 있잖아요. 사령관들 얼마나 착해 보이는 얼굴들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이 자들이 계엄 상황에서 양민 학살에 나서기로 하면 너무너무 무서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지에 속으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자, 제가 그 우리나라 검찰을 일제 고등계 형사 노덕수로 비교했습니다. 노덕수. 진짜 노덕수입니다. 노덕수. 일제 강점기 때 부역하다가 그다음에 해방되고 나니까 또 이 친일 언제 정권, 그랬냐는 친미 정권에 식의. 붙어가지고 예. 언제 그러냐는 듯이 김원봉 선생 뭐 딱이 때렸다고 하잖아요. 아이고. 자, 이제 의원님한테 중요한 질문 들어갑니다. 그 김건희 수사와 윤석열 내란 특검을 검사 출신이 맡는 게 말이 되는지 관련해가지고 특검, 네. 이게 특검 얘기입니다. 특검을 검사 출신이 맡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질문도 사실 있어요. 네. 게다가 현재 친윤으로 불리는 의원들 중에 몇몇이 네. 검사 출신들이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영향력을 또 행사할 수도 있지 않겠냐. 특검 하더라도 이런 걱정이 좀 있어요. 네, 특히 이제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겨우 검찰에서 좀 이제 떼왔잖아요. 공수처 공조본부로.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 특검을 검찰 출신 친윤으로 보이는 사람이 맡게 되면 다시 검찰에 갖다 네. 바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검찰 말씀하셨다시피 그 검찰이 이 권력의 향배에 따라서 막 너무 현란하게 지금 막 바꾸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맞습니다. 게다가 이 내란 사태 터지고 나서 몇몇 지금 예전에 친윤 검사들이 막 어디에 글을 막 올리고 있어요. 그 이 정치 검사였다고 윤석열에 대해서 그렇게 충성을 하다가 그래서 되게 어이없고 그래서 1945년 8월 16일부터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있다고 저희 이제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장님이 맞아요. 법사위에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절대로 검찰 출신이 이 또 검찰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검찰 출신이 이런 특검을 맡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지금 물망에 오르는 사람 중에 저를 재수사하라고 막 했던 사람들도 막 추천되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세상에. 그래서 저 사건은 이제 윤석열 감찰에 대해서 불법하다. 그렇게 해서 검찰이 다 각하되고 무혐의 됐던 사건들을 재수사 명령이 내려가지고 제가 친정집 압수수색 당하고 뭐 사실은 고통을 좀 맞아요. 그때 받았습니다. 근데 그거를 재수사 명령을 윤 정부 들자마자 뭐 바로 내렸어요. 근데 그거를 내린 사람이 지금 막 언론에 막 쓰고 있어요. 자기 막 이 정치검사 이 내란 제대로 뭐 해야 된다고. 그래서 눈에 띄어가지고 지금 민주당에 추천이 되고 있다 하더라고요. 특검으로. 말도 안 돼. 네. 그래서 그렇게 그분이 굉장히 행보가 예전에 검찰총장 후보로도 그러니까 윤 정부 들어서 뭐 이렇게 물망에 오르고 이랬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친윤이에요. 근데 속을 수가 있습니다. 검사들은. 그래서 네. 검찰 출신이 안 맞는 게 맞고 이 사건은 간명하고 사실은 온 국민이 생중계로 보셨고 왔기 때문에 네네. 웬만큼 또 법조인 제대로 실체를 밝혀주실 분이 맡으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근데 좀 사람들이 참 죄송합니다만 후한무치하네요. 네. 근데 그게 표변에 상상을 초월하네. 제 전공 분야인 문학계 완전히 거의 원탑에 가까운 그러니까 문학 평론가가 한 분 있어요. 백모 선생이라고 외자. 네. 뭐 아실 거예요, 웬만하면.
이분이 유명한 친일파로 유명한데 언젠가부터 신동아에 좀 오래전 얘기인데 신동아 연재를 하는데 그 제목이 일경에 쫓기던 불안한 하루하루야. 아우 참네요. 어이가 없네 진짜. 유명한 친일파인데 다 그렇게 태세 전환을 하는데 지금 그러네. 검찰이 똑같죠.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탄핵소추단의 활약이 사실은 매우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씨의 변호인단들이 지금 엄청나게 이 법리 논쟁부터 시작해가지고 감정에 대한 호소까지 해서 지지층을 결집해서 상황을 좀 어지럽히려고 생각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탄핵소추단에 어느 분들이 들어가는지 확인해봤더니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단장님이고요. 최기상 민주당 의원이 간사 겸 대변인이고 민주당에서는 박범계, 이춘석, 이성윤, 박균택, 김기표, 박선원, 이용호 의원 등이고 조국혁신당에서는 박은정 의원이 그리고 개혁신당에서는 천하람 의원 등 이런 분들 국민의힘에서는 명단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20분 정도 전후로 해가지고 구성이 된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저 면면에 보면은 사실은 상당히 이번에 탄핵 소추단의 활약을 엄청나게 할 것으로 사실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당사자로서. 저 최기상 의원님은 아니에요? 그 헌법재판 연구관 출신이셔가지고 그렇죠. 굉장히 네. 헌법재판의 법리에 빠삭하시죠. 밝으시다고 예. 합니다. 그리고 뭐 이성윤 의원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시고요. 반윤으로 검사로.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윤석열 씨하고 싸워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 씨는 지금 이거를 자기 징계 소송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파면을 이제 해야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 징계 당시 이게 4년 전이죠. 그때도 온갖 법기술을 많이 부렸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출석 요구서 거부하는 거 이런 것도 그때 다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도 조사한다고 그랬더니 뭐 거부하고 방문 조사한다고 그 서면 보냈더니 뭐 안 받고 갔다가 저희 다시 갖다 주고 뭐 그렇게 했었던 그래서 꼭 그런 법기술들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새롭지 않고 그거에 제가 적절하게 잘 대처하실 수 있군요. 잘 싸울 수 있다 그런 네네네.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거는 빨리 끝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가장 빨리. 그래서 저기는 계속 끌겠다는 게 목표일 거고 저희는 이제 빨리 끝낸다는 게 목표인데 저는 한 달 만에 끝낼 수도 있겠다 이거. 탄핵 왜냐하면은 심판을?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는 3개월 걸렸습니다. 근데 탄핵 소추 사유가 5개였고 굉장히 복잡했어요. 그건 뇌물을 받았니 안 받았니 또 최선이라는 사람이 그 일을 한 걸 대통령이 알았니 몰랐니 뭐 이런 것들을 입증하기가 네. 쉽지 않았고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되게 간명하고 하나밖에 없습니다. 증거가 또 명확하죠. 증거가 네. 명확하고 지금 이제 또 신병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진술들이 다 있고 그 다음에 뭐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다 남아 있어가지고 피소추인이 뭐라고 하든 간에 이 사건은 간명하고 집중 심리를 한다고 해요. 헌법재판소에서. 네. 박근혜 때도 그랬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2번, 3번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사실은 크게 이거는 뭐 복잡할 게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빨리 끝낸다. 근데 저는 한 달 만에 끝냈으면 좋겠다는 거고 근데 최대한 뭐 한 2개월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1월 뭐 이렇게 2월 좀 뭐 중순 그렇군요. 정도까지는 끝내는 것이 목표이고. 근데 헌재에서 사실은 24일까지 국무회의 했던 결과 내놔라 그래도 그 통지도 사실 이제 일부러 안 받아버리고.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관저에 사람이 몇 명이 있을 텐데. 네, 어떻게 안 받죠? 수치 거부하고 그러니까 안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공직자로서 뭐 기본이 안 돼 있는 거고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특검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해놓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하고 조사에 응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 이렇게 해서 파면 사유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씨가 저렇게 계속 하고 있는 행태가 점점 더 탄핵에 가까워지는 오히려 자승자박이다. 자신에게 불리한 그런 행태이죠. 헌법재판소에 입장에서 대해서도. 보면. 예. 네. 근데 박은정 의원님은 검사직에 있다가 바로 정치권에 와서 우리 같은 사람의 그 안타까운 걱정? 마음, 불신 이거를 어쩌면 모르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과정을 겪어왔는데 예컨대 정경심이라는 사람이 수사받고 기소되는 과정에 열심히 변호사들이 설명을 해요. 법리상 이건 말이 안 된다. 증거 능력이 없다. 검사들이 표창장 위조 입증을 못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말이 된 게 지금의 검찰 정권이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성립될 수 없다고 법적으로는 그렇다고 설명하는데 네. 법 전문가들이 그런데 잡혀가고
4년형 징역 받고 그래요. 조국 수사다 그랬고 대표적인 게 이재명 관련 이 사건들이에요. 어떻게 이런 걸로 그리고 증거를 보면 이거는 도저히 그래서 무죄다 소리를 하는데 전부 힘의 논리로 뒤집어지거든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헌재 탄핵 과정도 법리상 이렇지 않습니까? 한 달이면 끝날 간단한 사안입니다. 그게 맞을지도 모르지만 현실에선 그게 언제나 어긋나 왔다고요. 네. 우려가 있으신 거는 정말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사건 자체는 이제 헌법재판이고 또 형사재판하고 또 달리 헌법재판일 뿐만 아니라 이 비상계엄이 위헌적이라는 걸 법원 행정처장이 발언을 했단 말이죠. 그 굉장히 권위 있는 대법원에서 이제 이걸 이미 그 내란이라고 거의 내란이라고 판단을 해주신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법리적으로는 위법성 부분에서는 이제 그 뭐 판단을 이미 받았다고 생각하고 이제 중대성의 문제이거든요.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 중대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거는 뭐 지금 저런 아마 곧 체포 구속이 될 텐데요. 내란 수계로 그럼 체포 구속된 대통령이 그걸 파면하는 것이 옳지 그대로 그냥 대통령으로 다시 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뭐 법리적으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국민 여론이라든가 헌법재판은 사실은 정치재판입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형사재판하고 달리 이것이 국민들이 이 내란 사태를 바라보는 지금 어쨌든 이 탄핵 국면에서 시민혁명에 가깝게 국민들이 지켜주셨던 이런 여론을 봤을 때는 또 국회의원들이 지금 또 굉장히 화력이 좋기 때문에 조금 안심하시고 지켜봐 주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22대 정말 국회의원들 활약이 대단한데요. 박지민 평론가님, 윤석열 측에서 내일 기자회견할 수 있다는 속보가 사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석동현 변호사의 말이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의 속을 막 뒤집어 놨거든요. 무슨 이게 내란이나 소란이지 막 이런 얘기 했는데 이 어떻게 보십니까? 좀 비슷한 맥락일 거라고 봐요. 비슷한 맥락일 거라고 봐는데 첫 번째는 제가 예측하자면은 이 압수수색이 들어왔는데 계속 거부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체포 구속으로 이어지는 상황으로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통로를 한번 막아야 되겠다라는 하나의 침대 축구 전략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한편으로는 석동현 검사와 똑같은 이야기로서 극우 아스팔트 세력들의 준동 이걸 가지고 헌재를 압박하려고 하는 상황들 이것들을 연출해야 되겠다라는 아마 의도가 아닐까라고 짐작을 해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이제 경호처에서 계속해서 모든 걸 방해하고 안 받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신병 확보 얘기도 사실은 나옵니다만 또 신병 확보하면은 2주 안에 또 기소해야 되는 그런 조금 부담감도 사실 있고 또 특검이 그 안에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기소를 또 너무 빨리 해버리면 또 안 되는 그런 시간 조절도 좀 필요한 상황인데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혹시라도 이제 원래 공수처장도 경호처 자꾸 그런 식으로 나오면은 이거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 이런 엄포도 좀 놓은 상황인데 자꾸 이런 식으로 명분을 그런 식으로 쌓아놓으면 들어와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가서 또 하는 동안에 일부러라도 막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뭐 본인이 마치 무슨 탄압받는 듯한 모양을 퍼포먼스처럼 연출을 해버리면 그게 또 그들의 결집을 또 막 이렇게 불러일으키고 이런 위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위험이 있죠. 그런 뭐라도 이제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그 윤석열 씨의 두 번째 담화 그 비상계엄 이후에 담화는 뭐 형사 피고인이 법정 진술을 하듯이 변명으로 일관했고 법리적으로 뭐 내란이 아니다 이건 경고였고 뭐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딨나 뭐 이런 얘기를 하고 했던 것들은 그리고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극우 아스팔트 세력들을 향한 뭔가 같이 싸우자 이런 그런 경고 그런 메시지였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점이 굉장히 지금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되고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세력이 이제 뭐 국민 다수가 아니기 때문에 조심해서 하고 이 사건 이건 자체는 헌법재판소가 직권심리주의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의지를 가지고 이거를 직권으로 진행을 시키면 되고 수사 같은 경우에도 뭐 체포 과정에서 경호처가 경찰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법사위에서 국수본하고 같이 가라. 공수처에서 오히려 구수본의 경찰이기 때문에 경찰과 같이 가서 소통을 한 다음에 신병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 해서 아마 공수처에서 예리하게 잘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좀 인식을 해야 돼요. 그 박근혜에 대한 열혈 지지자들의 마음은 상당히 애틋한 데가 있어서
나는 사실 스스로 뭐 목숨을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 다수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러지도 않았는데 분명 그들은 진짜로 박근혜를 여왕으로 생각하고 모신 사람들이 존재했거든요. 근데 윤석열과 그거의 유대감은 너무나 웃기기 짝이 없는 거예요. 이봉규가 언제부터 맨날 욕하던 거야. 그러다가 권력 가지고 하루 만에 돌변하거든요. 고성국이는 또 어떻고. 그렇죠. 배승희는 또 어떻고. 정말 웃긴 사람들이거든. 막 욕하고 요새는 이제 한동훈 씹는 걸로 또 그 오로지 코인팔이거든요. 따라서 이 문재인도 간첩, 이재명도 간첩 이렇게 좀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네, 근데 그 네. 광장에 모인 숫자가 다라니까. 근데 윤석열이가 자기가 비참하게 끌려가는 것을 퍼포먼스를 보임으로 해서 네. 그거를 준동시킨다는 것 엄청나게 비현실적인 과장된 얘기라고. 그런 존재가 그렇게 존재하지 않고 코인팔이 선동에 그냥 움직여지는 것 뿐이란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제가 상황을 과소평가하자는 건 분명히 아니나 윤석열의 힘이 생각보다 강한 게 아니에요. 검찰이라는 기반만 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모든 사건은 흐름을 타더라고요. 그동안 보면 핵심은 하나예요. 윤석열이 긴급 체포되는 일 하나예요. 그러면 이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경찰 특공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경찰이 물리려고 경호처 제압하면서 들어가서 잡아오면 되는데 이게 왜 안 될까요? 물어보니 경찰에 대해서 속속들이 잘 안다는 분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경찰에서 제대로 일하는 놈들은 전부 거제에 가 있고 창원에 가 있고 다 지방에 있다는 거예요. 샅샅이 속가내갖고 물건들을 다 빼버렸다는 거예요. 미리 예. 행안부 장관이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내내 한 짓이 네, 검찰에서 네. 그 주목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싹 빼버렸대. 그게 이렇게 허약하다고 그런다고. 경찰이 이제 총경 진급하고 또 계급 정년이 있거든요. 그래서 총경 진급하고 난 이후에 이 경찰 그 청장까지 가는데 4, 5년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빨리 가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빨리 가더라고요. 빨리 가는 사람들 그 위로부터는 막 쫙쫙 가거든. 그러니까 김갑수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 때 총경 진급했던 그 시점에 있었던 사람들 외곽으로 쫙 빼버린 거예요. 빼버렸대요. 의원님한테 안 그래도 궁금한 거 있는데요. 아까 네. 이제 헌재는 좀 심판을 빨리빨리 할 것 같고 직권으로 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6명밖에 없고 네. 또 이 정영식 재판관이 주심이 되면서 좀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고 네. 사실은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쨌든 간에 뭐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대행히 할 수 있냐 없냐 막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해결될까요? 그거는 국회의장님도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서 국회 추천에 대해서는 건드리면 안 대행히 된다. 그렇죠? 임명해야 된다고 예, 예. 얘기를 했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도 그 법상이 나와서 9명으로 해달라 임명 가능하다 이렇게 또 얘기했고, 그러니까 국민의힘 외에는 지금 전부가 다 지금 3명 임명해야 된다는 거고 아마 야당 단독으로 민주당이 곧 이제 인사청문회 해가지고 네네. 추천을 하면 권한대행이 이거는 만일에 이걸 임명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자체로 직무유기예요. 권한대행에. 네. 그래서 이거는 3명은 임명을 해서 9명 체제로, 그러니까 6인 체제로 심리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법리상. 네. 그런데 이 중대한 사건 아닙니까? 헌정질서 중단이라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한 사건은 9명의 그 완전체로 심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곧 다 네, 3명이 맞겠죠. 임명하면은 네. 이제 9명이 심리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주심 관련해서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긴 하죠. 그 이력을 보면은 게다가 또 박선영 지금 진하위원장의 또 가족관계에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윤석열 씨가 갑자기 네. 막 그 내란 사태에서도 임명을 했던. 그래서 그렇지만 주심이 영향력을 이렇게 미치는 게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해요. 주심이 네. 사실상 그걸 이렇게 정리하는 정도의 수준이지 재판장이 중요하고, 게다가 전체적인 지금 뭐 심리나 이런 과정에서 주심이 이것을 주도적으로 뭐 다 아닌데 자기 혼자 뭐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지켜봐야 되긴 합니다. 물론 스스로 이제 회피해주면 좋은데 안 할 것 회피를 같죠? 하라고 이제 그죠? 얘기를 저희는 했는데 이제 뭐 안 하겠죠. 회피하지 않으면 그 공정성 시비를 계속해야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지켜보면서 노려보면서 이제 끌고 가는 수밖에 없다. 네. 자, 지금 단독기획 하나 나왔는데요. 검찰이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의 통화 녹음을 확보했다. 이런 방금폰 지금, 이야기네. 네, 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가 통화한 것으로 알려진 바로 그날
김건희 씨하고도 통화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즉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두고 취임 하루 전이었던 5월 9일 날, 2022년 5월 9일 날 바로 부부와 함께 명태균 씨가 통화를 한 것이고 실제 그런 종류의 이제 통화가 한번 공개가 됐다는 건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거라는 얘기가 돼서 이 사건 수사를 계속 이제 이어가겠다는 그렇죠. 거고 창원에 저렇게 이제 작게 있는데 이 사건도 사실 올라와야 중앙으로 와가지고 대대적으로 지금 이제 여론 조작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어서 그렇죠. 선관위가 지금 투입이 돼야 돼요.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 로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거 네. 이런 것들이 선관위 투입되고 그래서 그 검찰이 같이 전체적으로 이제 지금 여의도 연구소나 이런 데 해가지고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된다. 네. 이 사건도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중요한 얘기가 정말 돼버렸고요. 윤상현 의원 지금 사실 이제 문제 또 핵심으로 네. 떠올랐는데 2022년 6월 1일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는데 어쨌든 본인은 대통령 부부로부터 연락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 명태균 폰에는 그런 내용이 있다고 지금 주장되어지고 있어서 진실 공방이 예상되고 있고 한기호 그리고 김대식 의원 아닌가? 예, 이 공천관리위원회에 참여했던 이 사람들이 이미 검찰이 조사를 했고 조만간 윤상현 의원 불러서 조사할 예정이다라고 얘기하고요. 아직 나머지 휴대폰 다 보지도 않았는데 지금 엄청난 많은 양의 녹음 파일이 쏟아지고 있어서 검찰이 막 감당을 못할 수준이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실 일이 되게 많겠습니다. 네, 이건 특검에서 이거는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원에서 이제 그때까지 얼마나 뭐 제대로 진행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리품 자기들도 좀 공을 좀 내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 미래 권력에게 시그널을 주는 겁니다. 이거 열심히 할 하고 테니. 있다. 예. 그래서 이 사건이 멈추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진행이 되고 전체적으로 뭐 내란이 워낙 크긴 하지만 이 사건 자체도 저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고 네. 특히 국민의힘 전체적인 대선과 지방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여론조작 사건들을 제대로 명태균과 관련된 명태균이 만들었던 그런 것들을 제대로 다 해서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지금 줄줄이 다 갈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명태균 네. 씨의 여론 조작이 전부 다 사실이라면은 국민의힘이 위헌정당으로 훼손되는 상황이 전 올 수 있다고 처음부터 그렇게 보거든요. 주장했어요. 이거 위헌정당 사안이다. 위헌정당으로 심판 청구해야 된다. 그렇게까지 지금 가지 못하도록 국민의힘 의원들이 결사적으로 막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아니, 대선 어쨌든 후보 그다음에 중요한 시도지사 네, 후보들이 바뀌었잖아요. 여론 그렇죠. 조작으로 바뀌었다. 네, 그러면은 이거는 맞습니다. 정당은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된다는 헌법 8조 2항에 위배되죠. 그럼 당시에 당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은 완전 큰일 난 거 아닙니까? 그 2021년도부터 2021년 그렇죠. 7월부터 사실은 2022년 7월 정도까지인가 아마 그분이 당대표였습니다. 당대표였고 지방선거 바로 그 당시에. 당시에 지방선거 공천 관리가 이상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네. 여론 조작도 사실은 그 즈음에 완전히 많이 근데 이루어졌고. 이준석 지금 전 대표도 자기도 여론조사 뭐 네. 지금 관련성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본인은 당대표 되는 과정에서 본인은 깨끗한 네. 것처럼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죠. 아니 그래서 드리는 얘기인데 그 지난주 백분 토론인가에서 그 탄핵 국힘당 의원이지만 이제 찬성한 그 사람 김상옥인가? 네. 네. 옥이에요? 김상욱. 김상욱. 김상욱이 네. 이 양반이 하는 발언을 들으면서 제가 거기가 갸웃했는데 이 국힘당이 극우화되어 있는 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보수 정당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힘과 민주 기타 야당들이 함께 이제 균형을 맞춘다는 얘기. 천만의 말씀이에요. 국힘이 왜 존립해야 되냐고. 그냥 영남 자민련식으로 극우화된 그냥 정당이 되면 되고 국힘이 지배했던 정치 지형을 그냥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 발전을 위해서 강경한 목소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용해인당이나 한창민당이 커서 강경 야당 세력으로 커서 맞서면 되는 거라고. 거기가 진보하고 거기 민주당은 뭐 중도로 민주당은 원래 중도 보수 자리를 가져가는 게 맞아요. 네. 조국혁신당은 좀 애매한데 뭐 하여튼 알아서 하세요. 알겠습니다. 근데 아니 그리고 네. 현역이시니까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오늘 뭐 나지한 얘기를 자꾸 반복하네. 뭐냐면 이번 내란 진압 과정은 국민의 힘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국민의힘 당이 아니라 진짜 국민의 피플 네. 파워로. 그렇기 때문에 수사도
철저하게 공개하에 이루어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그 피의사실 유포식으로 언론에 흘리는 짓 하지 말고 브리핑을 하란 말이에요. 네. 특검 때 하겠습니다 하지 말고 지금 하여간 수사기관들이 세 군데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은 공적기관이든. 네. 그러면 일일 브리핑을 기자들에게 하면 기자들이 물어볼 것이고 그 문답 과정에 국민 의사가 반영이 되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브리핑 요청을 좀 강력하게 네. 의원들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세요. 네, 그리고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김선민 조국혁신당 네. 대표 권한대행하고 접견을 한 자리에서 되게 이 조국혁신당 대표가 수감된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그래도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니냐 조국혁신당 뭐 이런 얘기를 했었다고 하고 또 조국 전 대표 이제 전 대표라고 해야 되나요? 네. 대표를 그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옥중 서신을 또 오늘 네, 또 오늘 보냈어요. 내셨어요. 예. 예. 어떻게 지금 정리가 될까요? 대표님, 예. 전 대표님께서 이제 그날 들어가실 때 의원들 일일이 그 귓속말로 너무 시끄러웠거든요. 그 자리가. 그래서 일일이 귓속말로 당을 잘 지켜달라 이렇게 당부 다 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조국 혁신당은 뭐 국회의원 수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세웠던 윤석열 독재 정권 조기 종식 네네네. 이것은 어쨌든 일단락이 되고 탄핵 절차 잘 진행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약속드렸던 것이 검찰개혁입니다. 검찰개혁 입법을 저희가 8월에 이미 내놨고 그 검찰개혁 입법이 수사기소 분리하고 검찰을 제대로 재건축하는 거 국민들이 이런 정치검찰을 다시 경험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제도 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 그 약속 그거를 지켜달라고 하셨습니다. 네. 들어가시면서 그래서 그거는 제가 앞장서서 반드시 완수해내겠다는 말씀을 약속하셨군요. 드립니다. 예. 예. 자, 여러분 명태균 씨 얘기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할 예정인데요. 명태균 씨가 교도소에서도 다음 대선과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고 박주민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나보고 싶다고 내가 요청한 거는 뭔가 스치는 신통력을 느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원래 예지력이 있는 사람이고 잘 맞는다. 당신 내가 구체적으로 사실은 앞으로 정치 일정이나 선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해주기는 좀 곤란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대선과 관련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를 박주민 의원에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박주민 의원이 아씨 괜히 만났네, 너무 부담스럽네 이런 얘기를 사실은 했다는 얘기인데요. 그 말한 그 신통력을 느끼면서 이 사람을 콕 찍어서 대선 얘기를 일부러 굳이 막 설명하면서 했다는 그게 사실은 앞으로 박주민 의원을 예의주시하면서 해보겠다 이런 취지를 사실 들려서 이 사람이 또 좀 장난치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요. 앞으로 한번 상황 돌아가는 걸 지켜보시고 또 어떤 얘기가 나온지 한번 지켜보시고 또 조국혁신당의 우리 박은정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 윤석열 씨에 대한 탄핵 소추 단 활동 어떻게 하는지 보시고 또 검찰이나 공수처, 경찰이 또 앞으로 수사를 어떻게 하는지 좀 확인하면서 대한민국이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좀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방송 저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전의 용사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